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발표된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빌 게이츠 MS 전 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해리스 부통령을 물밑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의 주가는 장중 한때 57,100원 선까지 내려갔는데 외인이 전날까지 30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장기간 순매도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일부 환원키로 했습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은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릅니다.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서 쓰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되는데 오늘 한국전력 등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전장 흐름까지 함께 챙겨봐야겠죠. 우선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를 이어갔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내린 반면에 이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20년물 국채 금리는 4.2% 수준을 돌파했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9.8% 이상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 이날도 역시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오전장 이 국방부가 올해 안에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드론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폴란드 대통령의 방안에 따른 수주 기대감 속에서 오늘 방산주들 역시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큐어와 큐어비스 등 이 개별주 이슈로 급등했던 치매 치료제 테마와 함께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체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체 증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89%, 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어느덧 2,593선까지 2,6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 이 매도 우위 보였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코스피를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8% 이상 급락세 보인 코스닥. 다행히도 오늘 장 초반의 이 낙폭을 일부분 회복했고요. 지금 이 시각 0.07% 내려서게 되면서 7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외국인이 오늘 나홀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 매도세 보였던 기관은 현재 약하게나마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27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시장이 장 초반 대비 오후로 들어서게 되면서 점점 낙폭을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장 속에서 시장의 기회를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저희 오늘도 이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100% 수익률을 향한 여러분의 텐베거를 날려주실 이분 바로 오늘 모셔봐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스페셜 텐베거 메이커 공윤권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행히 오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양시장이 좀 반등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시각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51% 강한 상승세 뿜고 있네요. 예, 전반적인 장세가 우리나라 장이 지금 3개월째 지지부진하면서 상당히 좀 진을 빼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어제도 예상치 못하게 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이거 또다시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어제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약간의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시초가보다는 점점 더 상승세가 폭을 넓히면서 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나스닥과 다우가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런 양상이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영향을 보면 엔비디아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종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 다음 날 바로 또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인데요. 어제는 두 종목 다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강세를 좀 마감하는 양상이었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거의 시가총액에서 애플을 다 따라잡은 상태에서 아주 조금의 조정을 보였고 테슬라는 최근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세도 초반엔 조금 약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쪽으로 역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오전장 시초가에는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낙폭 과대들은 반등이 나오면서 장세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종합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일 제가 이 정도 추세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26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일 하락을 장대 음봉이 나면서 상당히 모양이 안 좋았지만 다시 오늘 장대 양봉이 나면서 그 폭을 만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2897월 11일 2896포인트를 찍고 지금 3개월째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우리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미국 시장 지수는 이쪽에 가 있고요. 중국은 이쪽에 가 있고요. 대부분의 글로벌 지수들이 우리와는 반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만 왜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10%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느냐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가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급은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 가격의 원리가 주식 시장에도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결정짓는 제일 큰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발목을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부여잡으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빠지면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우리 개미분들이 상당히 속이 상하셨을 건데요. 거의 500만에 달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대형주긴 합니다만 우리 개인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7만 전자가 깨질 때, 6만 전자가 깨질 때 좀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만간 좀 반등을 해주면 저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오늘은 오전장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플러스 700원 정도 나오면서 58,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그것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잘 없죠. 삼성전자는 당연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1등기업었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1등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전 세계 1등이었던 이런 기업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느냐?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오늘까지 31일째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31일 동안 팔은 금액이 무려 11.7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7조를 그대로 개인이 받아서 11.4조를 매수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사이에 두고 외국인과 우리 개미들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언제 돌리느냐가 우리 전체 장을 언제 돌리느냐로 볼 수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으나 이전과 같은 장세를 이끄는 그런 움직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이닉스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항상 따라갔던 하이닉스인데요. 근래 들어서 이때부터 좀 차별화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동조되는 경향이 훨씬 크죠. 엔비디아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삼성전자의 차트가 여기 아까 있었다면 하이닉스는 반등을 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 차별화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모습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AI 때문이죠. 하이닉스는 AI 산업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엔비디아의 HBM을 전략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D램 1등으로서 좀 만족하면서 변화에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크게 보면은 D램 산업과 첫 번째, 두 번째 HBM 그리고 세 번째 파운드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D램에서는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순위가 몇십 년째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AI 산업이 도래하면서 HBM에 대한 반도체 생산이 하이닉스가 선점을 하면서 한 60% 정도를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전 세계 생산량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HBM에서도 하이닉스의 한 발 선두를 뺏겼고 파운드리로 전환을 하겠다고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만 TSMC의 지분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차후에는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종합정신은 하이닉스가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세를 보면은 그동안 테슬라 하락하면서 그동안 같이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2차 전지가 빠졌던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작년 올 초부터 시작됐던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던 전기차 캐즘 현상. 캐즘이라고 하면은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이 한 번에 확 사고 나서 어느 정도 매수에 침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신제품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전기차에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와 관련한 배터리 매출이 다 떨어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었는데요. 이런 전기차 캐즘 현상과 더불어서 최근에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서 전기차의 호재로 작용하는 해리스보다는 전기차의 악재로 작용하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되면서 최근에 낙폭이 조금 더 컸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른 배터리 관련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배터리 완성 3사라고 하면 삼성 SDI,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이미 이전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소폭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장기 추세선에서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과 삼성 SDI를 보면 모양이 에너지솔루션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데요. LG화학의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은 LG에너지솔루션이 좀 가격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전 고점들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도 종목 자체가 최근에 움직임이 안 좋으면서 아까 LG화학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전고점 부근에서 전고점을 전혀 돌파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꺾여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주식이 GM이었는데요. GM이 그동안에 우려와는 다르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한 10% 늘고 영업이익은 15% 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GM에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기차 판매량이 60% 정도 늘었다는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북미 시장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매출 상승, 전기차 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중국이 상당히 발빨랐습니다. 전기차를 좀 글로벌적으로 보면 전기차 비중이 중국이 60%, 유럽이 20%, 미국을 비롯한 북미가 한 12, 3% 이랬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IRA라든지 전기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매년 25%, 올해 특히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18% 정도 증가를 했죠.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어제 GM 실적을 통해서 좀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세를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LG전자도 그동안 참 부진했었죠. 장기 추세선을 보면 그냥 뭐 수개월 동안 횡보했다. 잠시 상승했지만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대 양봉을 내면서 한 3.6%, 3,500원 올라서 99,800원, 10만 원 안팎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어제 밸류업 시스템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기업 가치 7%, 영업이익률 7%, 그리고 성장성 7%를 유지하겠다는 777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도 순이익의 25%는 주주들에게 다 배분하겠다는 밸류업 시스템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는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장세를 보면 전기차와 반도체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장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LG전자, 현대차 등의 대형주들이 받치고 있고 KB금융의 금융주들이 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전약 후강에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전체적인 장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네, 이 정도로 시황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여전히 테마 장세가 유효한 오늘 시장. 오늘은 과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키워드 3가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론, 그다음 방위산업, 그리고 HD 현대그룹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날이면 날마다 드론, 또 UAM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죠. 정부가 폴란드산 자폭 드론, 이 워메이트 200여 대를 도입한다는 소식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가 이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소식이 오늘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원래는 이 국산 자폭 드론이 개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내 배치 압력이 더 커진 걸 보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좀 확실히 악화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하고 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판세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드론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한 8억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하나의 테마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지금 코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콤은 드론을 만드는 업체는 아닙니다만 드론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만약에 드론이 떴을 때 드론을 어떻게 캐치하고 잡을 수 있을까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업체인데 보시면은 한 번씩 드론 재료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곤 합니다. 그렇지만 뭐 추세적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3,200원 저점을 찍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인데요. 그동안의 거래를 보시면은 아주 평이하고 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양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뚫고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웬만한 개별주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코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상당 기간 지지부진함을 단번에 뚫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드론 관련주들은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한은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최근에 전쟁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다른 나라 전쟁이 뭐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관련된 또 테마주를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이 그 틈새 속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소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 관련주 코콤과 한두 종목을 더 추천을 드리면 PC 디렉터와 네온테크인데요. PC 디렉터는 원래는 PC죠, PC. 인텔의 대리점인데요. 인텔의 대리점입니다만 세계 드론 시장의 1, 2위 생산업체의 대리점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대중화되면은 아마 PC 디렉터가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코콤보다는 조금 반응이 약합니다만 그동안의 하락세, 지지부진한 장기간의 하락세가 좀 마감되는 모양이면서 역시 거래량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량을 계속 눌림목을 받고 있죠. 장중에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물량들을 소화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찍었고 장기간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추천을 드리면은 네온테크인데요. 네온테크는 산업용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뭐 군사용은 아닙니다만 드론 테마로 묶여서 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드론 관련주들이 드론 산업이 생각보다 이게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상당 기간 오래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전쟁과 관련해서 좀 드론이 수혜를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물론 우리 네온테크도 물량 소화 과정에서 장중에 계속해서 물량 압박을 받고 있는 윗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드론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코콤과 PC 디렉트, 네온테크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러나면 또 방산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간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이 북한군 추정 영상이 또다시 공개가 된 가운데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맞파병론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에 또 방산주에다가 불을 지피는 계기가요. 이 폴란드 대통령이 현재 방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그러면 역시 뭐 방산 관련인데요.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폴란드가 바로 압박을 받는 그런 모양이 되죠. 옛날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셨겠지만 폴란드는 항상 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으면서 점령을 당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좀 리스키한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대국의 사이에서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폴란드에서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5조 정도 규모의 방산 주문을 우리나라에 좀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관련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방산 관련주들이 이스라엘 이란 영향 때문에 상당히 이미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대형주 트리오라고 보면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이렇게 세 종목이 이미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하나에로스페이스인데요. 이미 전고점을 신고가가 나면서 전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39만 5천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뭐 철도 차량을 만드는 기업입니다만 절반 정도는 전차 중심의 방산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역시 정배열 양상을 보면서 신고가를 최근에 형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차트상 흐름, 항상 종목을 분석할 때는 기본적인 분석 밸류에이션을 기본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거의 100% 맞아떨어지는 종목은 정배열 차트를 형성하는 종목입니다. 정배열이라고 하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나란히 서 있는 이런 종목들, 바로 이런 종목이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나란히 있으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기, 장기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흔들흔들하면서 추세선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가 부딪히고 올랐다가 부딪히고 올랐다가 부딪히고 다시 올랐다가 부딪히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새로운 추세가 항상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이 거의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오늘은 전일 올랐던 뭐 한일단조라든지 개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일단조는 뭐 천국이라든지 포탄에 들어가는 이제 철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틀 동안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뤘는데요. 역시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양상, 아까 드론 관련주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지지부진한 양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저항을 받더라도 추가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방 현대로템을 말씀드렸고, 어제 에이스테크라든지 스페코는 사실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화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개별 종목들은 너무 등락폭이 커서 무섭다고 하면은 또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한화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화시스템은 전일도 아마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하나그룹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하나그룹의 방산 기업인데요. 하나시스템을 보면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기본으로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실적이 상당히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최근에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하나시스템은 최근에 횡보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차트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제가 정배열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배열 차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응집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응집하는 모양이 이동평균수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 시스템을 보면 이동평균수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으면서 단기선이 장기선을 막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부담 없이 사셔도 된다. 방산 관련주 다른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아마 하나 시스템을 사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이 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주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한일단조, 현대로템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산주 이어서 저희 조선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마지막으로 현대3호까지 노조와의 갈등 봉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임금 단가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수준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만큼 예.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굉장히 또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될 텐데요. 예, 그렇죠. HD 현대그룹은 이게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현대중공업 그룹이었죠. 현대중공업 그룹이 2017년에 그룹을 재편하면서 지주사 체제로 바꾸면서 HD 현대를 지주사로 해서 HD 한국조선을 중간 지주사로 이렇게 그 밑에 현대미포조선 솔루션 등 조선 쪽 하나, 그리고 HD 현대 오일뱅크를 기준으로 해서 화학 쪽 하나, 그리고 기타 이렇게 좀 기업을 재편한 그룹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최근에 실적 호조세, 조선주 실적 호조세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역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자체가 정배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단기 차트가 위에 있고 중기 차트, 장기 차트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기서의 상승폭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 잠시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중기 차트에 부딪히면서 아마 재상승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HD 현대그룹들이 대부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세가 종합지수를 아까 보셨겠지만 종합지수가 여기서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그룹의 모습은 여기서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고점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HD 현대그룹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느냐 보면은 첫 번째는 역시 실적입니다. 조선주 실적 호조에 따라서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HD 그룹들이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HD 그룹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HD 한국 조선해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차트죠. HD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금방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두세 달 정도 횡보하고 있으나 절대로 정배열의 특성상 쉽게 이 차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달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만 그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고점을 조만간에 아마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HD 현대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HD 현대그룹이 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마린솔루션 등이 있는데요. 현대일렉트로닉을 한번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로닉 역시
뭐 차트가 우리 종합 차트나 삼성전자 이런 차트를 보시다가 HD 현대그룹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실 건데요. 표는 나지 않았으나 이렇게 HD 현대그룹이 조선주의 실적 상향이라는 그 기반 위에서 이렇게 꼬작꼬작 좀 올라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HD 현대인력도 초기에 올 초의 상승세 그리고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의 횡보세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지만 절대 차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옆으로 기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전 고점 부근에서 고점을 테스트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우리 종합지수가 한 10% 빠진 상황에서 대형주가 전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첫 번째 실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차트의 모양입니다. 정배열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면은 좀 흐름이 바로 잡히는데 역시 주봉도 정배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나 20주 차트가 깨지지 않는 지지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런 차트들은 조만간에 다시 신고점이 나온다. 그러면서 차후에도 좀 출렁출렁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HD, 현대중업그룹 이 종목들을 오늘도 전체적으로 한 2, 3% 정도 떴는데요. 하나의 테마로서 제가 뭐 특정 그룹을 테마로서 추천을 드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HD 현대그룹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정배열을 이루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의 테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현대그룹은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중요한 건 역시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자세한 타점 잡아가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참여 방법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담 창구 찾아주고 계십니다.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기다려주고 있네요. 11만 원에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의 이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지금 이 시각 SK바이오팜 2.52%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어느덧 12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십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네요. 예,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와 함께 뭐 대형 바이오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테마가 나타났습니다. 위고비 상륙과 함께 비만 관련주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주들, 뭐 항암주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틈새 장세에서 강세를 보이곤 했는데요. 뭐 SK바이오팜은 그런 소형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역시 대형 바이오주로서 좀 전체적인 바이오 시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이었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다가 8월 달부터 시세를 거래량 실리면서 분출하기 시작했고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이런 모양을 계단식 상승을 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좀 조정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정배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배열하는 종목들은 쉽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요. 특히 평균적으로 보면 21선이나 20주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데요.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0주선이 21선이 살아있으면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최근 며칠 동안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약세가 추세적인 약세라고 볼 수는 없고요. 21선이 계속 살아있는 와중에 21선에 좀 붙었다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일단은 21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바이오팜은 뭐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1선 부근에 오면은 다시 좀 추가 매수 국면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풍산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57,800원의 5%, 현재 풍산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구리값 반등에 방산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번 주 들어서 5일 선이로 갭상승 띄워준 풍산입니다. 지금 시각 3.05%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이 되돌림이 다소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7만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 흐름을 탈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올게요. 예, 풍산도 원래는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었죠. 구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방산 관련주기도 한데요. 역시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좀 더 확산되는 이것이 좀 수습되는 국면이 아니고 확산되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전체적인 방산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최근의 흐름에서 아까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방산 대장주들이 있었습니다만 풍산도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단조 같은 아주 소형주는 아니면서 최근의 흐름이 양호한 종목인데요.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이전의 고점을 최근 2, 3일 동안 좀 살짝 뚫고 올라온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 실렸는데요. 전 고점을 뚫고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종목들은 항상 거래가 실리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이전 고점 78,900원까지는 아직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머지않아서 풍산도 전 고점을 뚫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이 풍산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요. 전쟁들이 계속 확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풍산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성향상 무거운 이런 성향이 있는 종목입니다. 좀 무겁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HFR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매수가는 28,000원 상당히 높으십니다. 거의 최고가 라인에서 진입하신 매수가고요. 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10% 가까이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G와 6G가 오후장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시각 1,2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직까지도 손실률이 약 50%에 달하십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예, HFR은 통신 관련 장비주인데요. 최근에 어제 제가 잠시 양자 암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자암호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따온 것으로 0과 1의 변환 과정에서 뭔가 침투하면은 1이 0으로 바로 변하면서 침투한 것이 뽀록 나는, 그러니까 이 암호 체계가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통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SKT나 KT 이런 종목들은 이미 안정형 주식으로 성장형이 아니고 안정형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PSR, PBR, PER인데요. PSR은 매출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느냐, PBR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느냐, PER은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통신주들은 PSR의 과정은 이미 지나갔고 PBR, 자산 가치에 따른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무겁거나 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상당 기간 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며칠 동안 양자암호라는 기술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반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차트를 보면은 역배열 양상, 정배열의 반대가 역배열인데요. 역배열은 이렇게 계속 반등하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내리고, 반등하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내리고, 이런 추세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의 차트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FHR 같은 경우도 역배열의 양상이 지속됐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한 달 정도는 그 역배열을 벗어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양자암호 테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2천 원, 그리고 30%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지금 이 시각 기아 0.65%가량 이 강세불 띄고 있으면서 93,200원.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다소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기아 주가 흐름 좀 반등 흐름 확실하게 줄 수 있을까요? 예, 현대차 그룹인데요. 현대차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현대차법인이 상장을 하면서 26조의 기업 가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하죠. 그 호재로 인해서 현대차가 빠지지 않고 있다. 종합지수가 빠졌지만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호재에 의해서 전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아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종합지수 차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현대차는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버텼는데 인도법인 상장이라는 호재가 없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버티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가능하면 현대차나 기아차도 좋습니다만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고요. 모비스를 보면은 최근에 바닥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로 좀 갈아타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국내 증시 미대선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게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관망세에 머무르고 있고요. 또 제너럴모터스 3분기 호실적 발표에 간밤 9.81%의 급등세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 개선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예상 밖의 어닝 쇼크 우려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유익한 소식을 들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